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듀피사벨 피노누아 2018 빈티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dpswines.com이라고 사이트 주소는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expired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같은 그런 상황은 또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네요. 듀피스의 주된 산지인 앤더슨 밸리의 와인들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을 추가로 알아보자면 앤더슨 밸리에서 소규모로 피노누아, 쉬라, 샤도네이에 집중하는 그런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생산자는 웰스 거스리인데 부르고뉴의 프레데릭 마니앙과 도멘 디작 그리고 북부 론의 샤프티에에서 일을 했다라고 해요. 듀피스라는 이름 중에서 이제 피스도 역시 본 이름인 웰스를 프랑스 고어로 말하면 이제 피스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왔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는 에런 조단 및 헬렌 터리와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1999년에는 코페인 와이너리를 설립을 해서 20년간 와인 메이커로서도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코페인 와이너리는 잭슨 패밀리, 이제 켄달 잭슨의 그 잭슨 패밀리에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매각 조건에 따라서 2년간 2018년까지 잭슨에서 또 근무를 했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근무 기간 중간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 인터뷰에 따르면. 와인서처에서 보면은 2018 빈티지만의 평가는 따로 없으며 지난 2023년 10월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50였다고 합니다. 현재 환율로 보면은 65,000원이 살짝 넘는 그런 금액이고요. 저는 와인바에서 작년 8월에 2022년 8월에 75,000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잘 구입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별점은 따로 없으며 한 개의 평점에서 93점을 받았습니다. 와인서처에 있는 정보로 앤더슨 밸리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자면 캘리포니아의 주의 와인 재배지 중 최북단에 위치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리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장 서늘한 와인 재배지라고 해요. 실제 지도에서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가 북위 37.8도 정도인데 앤더슨 밸리는 북위 39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위도 1.2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냐라고 해서 궁금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서울이 용산구 기준으로 북위 37.5도 정도인데 여기서 1.2도로 올라가면 거의 평양의 턱끝까지 닿아 버리고요. 1.2도 내려가면 대전까지 가더라고요. 비비론에서 보면은 단 42명이 평가를 해서 평점도 4.2점을 받았고 현재는 2018 빈티지는 솔드아웃이고 2019 빈티지가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하면서 $68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바디감에 스무스한 편이며 드라이하고 산미감은 중간 이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17명이 딸기와 체리 그리고 붉은 과일을 언급을 하였고 6명이 바닐라와 오크와 콜라 그리고 5명이 얼씨와 스모크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피노누아에 대해서 콜라가 언급된 게 굉장히 좀 이질적이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빠르게 테이스팅하면서 이야기를 드려야죠. 음. 와, 이거 되게 신기해요. 왜 콜라라고 했는지 바로 알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우와. 먼저 그래도 제가 늘 소개해 드리듯이 컬러부터 보자면은 음 림 부분에 아주 살짝 노르스름한 그런 뉘앙스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야 약간의 갈색풍 컬러가 살짝은 보이는데 거의 의미가 있지 않은 그 정도 수준이고요. 딱 2018 빈티지 피노누아가 적당히 그냥 딱 적당히 숙성된 그런 느낌? 딱 그 정도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의 뎁스는 당연히 그렇게 깊거나 하지 않고 모더레이트나 아니면은 페이드 플러스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각에서 진짜 와 제가 만약에 아무런 인폼 없이 그냥 이거를 뭐 '오늘 마시는 게 와인이다.'라는 정보까지도 아예 없는 상태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향을 맡았으면은 저는 맨 처음에 닥터 페퍼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인이라는 인포메이션을 안 줬다면. 그 정도로 되게 독특한 진짜 독특한 그런 향이 있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다. 물론 이제 그 향이 오래 가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굳이 어떤 느낌인지를 연상을 해 보자면은 파스투그랭 그러니깐 이제 가메이랑 피노누아가 반반 섞인 파스투그랭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되게 독특한 체리풍의 뉘앙스? 그래서 아마 제가 닥터 페퍼로 언급을 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체리 뉘앙스랑 누가 봐도 붉은 과일 그럼 여기에서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제 에메리투스의 루비 루비 피노누아인데 그 친구보다 훨씬 서늘하게 만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음. 어쨌든 1차 향이 되게 압도적으로 쭉 뻗어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미묘한 거는 그 뒤에 그 1차 향이 훅 하고 치고 지나가는 그 뒤에 살짝 아주 살짝 들어가 있는 오키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크가 절대 강하지 않은 게 어 이 느낌이라면 저는 오크 터치는 거의 안 한 오크 터치를 거의 안 한 정도라고 볼 것 같습니다. 구할 수 있었다면은 프렌치 오크인데 이제 뉴 오크가 아닌 올드 오크를 썼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메리칸 오크를 사용하는데 사용 기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 나머지는 스틸 탱크에서 숙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크 뉘앙스가 굉장히 뒤로 빠집니다. 이 차 향이 있기는 하고 그냥 이건 오크? 약간의 어떤 우디한 느낌? 약간의 어떤 그 건 과일 같은 느낌? 이 정도가 살짝 도는데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피노누의 느낌을 잘 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야 근데 그러면서도 신대륙은 신대륙이에요. 네. 얘는 되게 향은 잘 뽑은 느낌이지만 구대륙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쩔 수 없는 신대륙 특유의 그런 살집 그런 게 또 향에서 느껴집니다. 입에서 당도는 드라이한데 아주 드라이하진 않고요. 살짝 아주 살짝 미묘하게 그 과일의 당도가 살짝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오프 드라이가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얘는 드라이로 가야 되고요. 산도가 굉장히 높게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오래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도가 지금 제 컨디션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에 완벽히 돌아온 컨디션은 아니라서 약간 좀 어긋날 수는 있는데요.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산도는 저는 이 정도면 하이 줄 것 같은데 그 산도 뒤로 약간의 떨떠름한 느낌? 떫은 느낌. 이건 이제 타닌보다도 제가 지금 테이스트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여기서 유래한 되게 포도의 줄기 같은 떨떠름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입안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타닌이랑은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살짝 다른 결로 떨떠름한 느낌이 남고 타닌은 저는 모더레이트 정도라고 갈 것 같습니다. 타닌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알코올감은 이 알코올감에 대한 부분도 되게 제가 지금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데 입에서 느껴지는 알코올감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목 넘김 이후에 짜르르 올라오는 거는 또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피노누아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은
저는 한 13.5도 정도로 뽑지 않았을까. 피노누아 치고는 도수가 좀 있는 느낌이라서 13도에서 13.5도 정도를 뽑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입에서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데 목 넘김 이후에 짜르르하게 올라오는 품새가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네, 13.2도라고 하네요. 네. 수입사는 보틀샤크이고요. 여기도 병입 연월일이 나와 있는데 2020년 7월 10일에 병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괜찮네. 일단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바디감은 저는 머드레이트 줄 것 같습니다. 산도가 굉장히 높은데 타닌은 그렇게 높질 않고 알코올감은 모더레이트 플러스 정도의 당도는 드라이 정도라서 뭐 굳이 모더레이트 플러스까지 바디감을 주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모더레이트 정도면 될 것 같고 입에서의 강도는 전형적인 1차 향을 빵빵 때려주는데 그 과일의 느낌이 그냥 난 과일이야 라고 과일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간 아까 포도 줄기 얘기한 것처럼 혹시라도 홀 클러스터를 넣었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홀 클러스터의 느낌은 또 아닙니다. 홀 클러스터라기에는 뒷맛이 너무 깔끔해요. 뭐랄까 그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그런 텁텁함? 약간의 그런 떫음은 또 없습니다. 그냥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든 느낌? 만약에 홀 클러스터를 했다면 필터를 되게 빡세게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입안에서 거칠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쑥 들어오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레드베리의 느낌, 스트로베리까지도 가져보기도 하는 스트로베리보다는 이제 뱀딸기 혹은 산딸기 같은 그런 이 랍스베리 같은 그런 류의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오고요. 입에서 오크의 느낌도 살짝 남는데 이게 진짜 초반에 얘기한 그 닥터 페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정도의 살짝 닥터 페퍼 제로 같은 살짝 들큰한 느낌. 뭔가 과하게 달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피노누아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뭐 바닐라 빵, 오크 빵 이거를 선호하진 않는데 그런 제 입맛에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향이 되게 목 넘김 이후에 입에 남는 그 잔향, 이 느낌이 뭔가 오묘해요. 이 오묘하다는 느낌이 분명히 피노누아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시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시라를 재배를 한다. 게다가 캘리포니아는 주법상 100% 해당 품종이 아니어도 75%만 넣으면 해당 품종을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아주 살짝 슈라를 섞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약간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 뭔가 체감상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되게 마시고 나서 뒷맛에 묘하게 그 알이 굵은 과일의 무엇인가가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순간적으로 어떤 되게 그 낯선 뉘앙스? 피노누아만으로는 절대 있을 것 같지 않은 무엇인가가 뒤를 혀의 뿌리 부분을 툭 하고 치고 지나가는 느낌? 그래서 저는 한 2%에서 5% 정도 다른 게 섞였다라고 해도 오히려 섞였다라고 하면 더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한하네. 푸어링을 할 때 색깔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맑게 잘 떨어집니다. 진짜
피노누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영빈 피노누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색상이지 않나라는 느낌이고요. 또 코르크도 요렇게 보시면은 코르크 안쪽이 보랏색으로 보랏빛으로 아주 이쁘게 잘 물들어 있습니다. 어지간한, 어지간한 미국 피노를 마시느니 얘를 마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맛에서 어떤 뎁스가 막 뛰어나게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되게 유명한 어떤 피노누아 생산자, 캘리포니아의 피노누아 생산자들처럼 막 그렇게 뎁스가 있다던가 컴플렉시티가 있는 건 아닌데 깔끔하게 되게 단정하게 자기 모습에 있는 그대를 쫙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한 5만 원 후반대면 충분히 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는 게 5만 원 후반대라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지간한 보르고뉴 피노누아에서도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는 뭘 섞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하고도 미묘하게 들큰한 느낌? 들큰하면서 약간 떨떠름한 느낌? 마치 그 홍시랑 단감의 껍질이랑 홍시를 한 입에 넣고 그냥 우물우물해서 삼킨 듯한 입 안에 분명 단감 껍질의 그 떨떠름한 느낌은 남는데 또 홍시의 들큰한 느낌은 있어서 그냥 대충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입 안에 남기는 게 이게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맛을 이상하게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혹자한텐 누군가 이게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걸 수도 있고 할 텐데 이 느낌이 저는 그 완전하게 얘를 베리 굿이라고 하기에 약간의 스톡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따라 놓고 향을 맡을 때 슬쩍 하고 올라오는 굉장히 약간 그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초콜릿 향도 살짝 느껴지고 뭔가 여기서 약간 그 화이트 와인에서 느껴지는 특히 캘리포니아 쪽 화이트 와인, 샤도네이에서 느껴지는 그런 참기름 같은 들큰한 뉘앙스도 살짝 올라오고 그런저런 느낌들이 뭔가 오크를 쓰긴 썼는데 참 이게 되게 오묘한 느낌이에요. 코에 남기는 그 잔향도 그렇고 입에서의 뉘앙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게 아주 좋습니다. 뭐 무조건 드세요."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거를 5만 한 7천 원, 8천 원 이 정도 가격에 나왔대.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저는 한 병 정도는 일단 바로 사 놓고 시작을 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야 참 되게 오묘한 느낌이에요. 되게 오묘한. 이 오묘한 느낌 때문에라도 제가 컨디션을 회복한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마셔 보고 싶어서라도 얘가 이제 5만 원 후반대에 나오면은 한 번 정도는 다 무조건 사서 킵해 놓고 기다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지금 이게 맞나 싶어서 계속 자꾸 마시게 되는데 사실 이제 와인이라는 술이 갖는 가장 좋은 평가는 와인이라는 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가는 자꾸 마시고 싶어지게 만드는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모습까지도 고려한다면은 컨클루전은 베리 굿을 줘야겠네요. 네. 궁금해서이든 맛이 좋아서이든 여하한 이유가 있어서이든 자꾸 마시고 싶어지게 만드는 와인이에요.
이 다크 초콜릿에 살짝의 밀크 초콜릿이 넘어가고 여기에 이 모든 느낌을 살리는 오크 터치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오크 터치가 과하진 않아서 피노누아에 제가 개인적으로 오크가 많이 들어간 걸 선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 가능한 수준의 향을 뽑아내 주고 있는. 야, 희한해. 근데 또 입안에서의 느낌은 그렇게 막 어떤 오크나 이런 게 강하지 않고 오크 터치가 뒤로 싹 빠지면서 또 없는 게 아니에요. 뒤로 빠지면서 들큰하게 약간 혀 위에 보랏빛의 실크를 한번 깔아 줘요. 네, 혀 위에 약간 둔중하게 보랏빛의 실크를 살짝 깔아 주는데 그 위에 과일의 텍스처가 그대로 다 느껴집니다. 체리의 느낌이라든가 산딸기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건 또 다 건져 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보랏빛 실크가 그 위에는 모든 걸 다 잡아먹었다면은 그랬으면 이렇게 좋은 평가를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되게 좋은 게 순간순간적으로 이 우디한 느낌이랑 홀 클러스터 같은 느낌 요런 느낌들이 훅훅 올라오면서 본연의 신데룩 특유의 어떤 과일의 뉘앙스나 이런 재미한 느낌을 가라앉혀 주니까 되게 부르고뉴스러운 지향점은 거기를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향에서는 되게 좀 미스매치인데 입 안에서 이 모든 게 어우러지면서 적당한 부르고뉴 영빈 같은 느낌을 이끌어내 주니까 '이러면 되게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게 하는 뭔가 지금 제가 뽕 따를 하고 나서 계속 이제 병 브리딩을 하면서 따르고 저의 아밀레이즈가 섞이고 하면서 평이 달라지는 거일 수도 있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르고뉴에서의 어떤 그런 뉘앙스들을 되게 잘 살려주고 있는 맛이에요. 향이 아니라. 향은 향은 뒤로 갈수록 부르고뉴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맛은 뒤로 가면 갈수록 부르고뉴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까워진다는 거지 100% 부르고뉴란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이 우디한 느낌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쪼끔 살짝 과한 뉘앙스가 없지 않이 있는데 그 정도는 음 미국 피노라고 생각하면 줄 수 있는 어떤 수용 범위, 허용 범위 안에 있지 않나라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좀 더 갔으면 이제 뭐 더 갔으면 메이옴이 되는 거고 하는데요. 그 선은 넘지 않으면서 좋은 느낌들을 최대한 뽑아내 주고 있는 되게 좋은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와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